중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중국에서 이런 설문을 해보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진나라 왕으로 즉위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이자 중국 최초로 영토와 문자, 법과 제도를 통일하였으며 약 2000년에 걸쳐 이어질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최초로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진시황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진시황은 즉위 초부터 사망할 때까지 7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 39년간 거대한 황릉을 만들었고 그 안에 수많은 보물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재 진시황릉은 공식적인 발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1974년 3월 중국 서안의 농부 양신만은 우물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던 중 땅속에서 사람과 매우 흡사한 토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껴 이를 관청에 보고했고 중국 정부는 당대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토용은 곧 병마용갱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병마용갱은 용은 인형, 갱은 구덩이를 뜻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병사와 말의 인형을 묻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병마용갱에서 발견한 병사 토용은 180에서 195cm 정도의 키에 늠름한 체격의 모습이었고 병사들의 얼굴과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세했냐면 귀의 모양도 토용마다 각각 달라 실제 사람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는데 추후에 진시황릉 병사 용갱 8,000명의 병사는 실제 병사 모델로 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발굴 당시 연구팀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병마용갱이 어느 시대, 어느 유적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의 유적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병마용갱이 진시황릉의 울타리에서 1.5km나 떨어져 있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마용갱에서 여부리가 승상이 되고 나서 3년째 만들었다는 글이 새겨진 무기를 찾으면서 병마용갱의 진시황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발굴팀은 추가 발굴을 진행하면서 총 3개의 병마용갱에서 병사 8,000여 구, 말 500여 필, 전차 130대 등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병마용갱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 유적지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병마용갱은 진시황릉에 부속된 일부 구역에 불과했고 전설 속 진시황의 무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설 속 진시황릉의 발굴은 중단되었을까요? 중국 정부 측의 입장은 무덤이 너무 거대해서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발굴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마용갱 발굴 당시 채색되어 있던 토용이 발굴 후에 산화되면서 검게 퇴색됐고 수습 과정에서 머리가 부서진 병마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시황릉을 발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굴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9월 시황제를 여산에 매장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을 만들어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쏘게 하고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어 쉬지 않고 흐르게 하였으며 위로는 하늘의 모습을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게 하였다. 진시황의 불멸의 삶을 꿈꾸며 수은을 몸에 바르거나 먹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은에 대한 그의 욕망은 죽어서까지 이어져 진시황릉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흘렀다고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사마천은 진시황릉을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대학자들은 수은의 바다가 허구적 표현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놀라운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바로 황릉 주변 흙의 수은 함유량이 인근 지역의 흙에 비해 7배나 높았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발굴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면 파낼수록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은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인데 2000년도 더 지난 고대 무덤에서 이 정도 수치가 측정된다는 것은
실제로 진시황릉 안에 거대한 수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당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수은 바다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또 한 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진시황릉 발굴단이 황릉 바닥에 배수 시설 지도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진시황에서 약 100km 떨어진 산시성 쉰양에서 수은을 대거 운반해 왔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기에 남은 기록이 실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자 진시황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 측은 현재까지 진시황릉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모론자들은 진시황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진시황릉은 이미 도굴됐다는 것이죠. 함량을 점령했던 항우가 30만 명을 동원해 진시황릉을 파헤친 뒤 발굴한 보물을 30일간 실어 날라도 끝이 나지 않았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된 지리서 수경주의 기록입니다. 또 유양이 기록한 역사서 한서의 기록에는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구덩이를 발견해 들어갔다가 진시황의 관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불태웠다. 이처럼 중국 내 고문원에 적혀 있는 실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굴의 가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굴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또 다른 주장으로는 진시황릉의 높이가 역사서의 기록보다 낮은 것이 도굴로 인해 지반이 파괴되어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측은 진시황릉이 도굴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발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진시황릉의 위치와 내부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숨기기 위해 진시황릉을 만든 자들과 후궁들을 생매장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기록을 짚어보면 명령을 내려 후궁들을 같이 묻으니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매장을 끝내자 누군가 말하길 장인이 기계를 만들고 노예가 그 사실을 아는데 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사실이 누설될 것입니다. 이에 묘의 입구를 폐쇄하고 바깥 문도 봉하니 그들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 당시 황릉 건설에 투입된 노예의 수만 70만 명이었고 또 후궁과 무덤을 만든 축조 장인들까지 있을 텐데 무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대량 생매장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측은 역사적 이미지를 위해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국 정부 측에서 진시황이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되어 발굴을 중단했다는 음모론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다는 인물이 한족이어야 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한족을 대표하는 문화 특징들이 나와야 하는데 중국 한족들의 뿌리가 아닌 자신들이 오랑캐라 여겼던 동이족들의 유물과 그것에 가까운 근거들이 나오니까 정통성과 중화민족 사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무덤을 더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리우웨이는 저서 황제의 나라에서 진나라 사람은 동이족의 한 분파이며 황하하류 동해 바닷가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또 중국의 역사학자 저우스퍼는 저서 중국 역사 11강에서 지는 역사가 요구한 시족으로 동이족의 한 갈래에 속하는데 황하하류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 조상은 순 임금 밑에서 날짐승을 길렀고 그 때문에 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음모론자들은 진시황 능묘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동이족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역대 제왕의 무덤은 대체로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있으나 진나라의 왕은 선조 때부터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그 무덤이 모두 서쪽에 앉아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병마용갱을 확인해보면 상투를 볼 수 있는데 상투는 동이족만의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시황릉을 발굴하지 않는 이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